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과 주요 지수들이 마이너스 2%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폭락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S&P 500이라는 주요 지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과열된 상태가 올해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과열된 시장과 함께 시장이 우상향을 했다면, 지금은 올해 들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안을 올리는 요소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RSI가 70이 넘는 값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방을 찍었던 지표들이 회복을 해주면서 상방을 그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높은 위치에서 머무르고 있는 매수세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시장 지표 자체는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비싼 가격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편에는 이 부분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비싼 것 같다, 오랫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 자체가 상승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제 같은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51선 이탈과 함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무조건 폭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이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면서 기존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한동안 거의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리니어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불안 요소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럼 향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불안감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51선을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이탈을 한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빠르게 200일선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봉이 갭으로 떨어지면서 하방을 그리게 된다면 그때는 18,000 라인인 200일선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애매한 상황에 있던 게 이제 반도체 섹터였어요. SOXL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 번 뚫지 못했던 이 $240 라인을 재도전하면서 매수의 기회라고 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2차례나 상승 신호에 속아서 바로 빠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똑같이 생각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존에 드렸던 뷰들은 뭐 그때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차례나 그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파동상의 우상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2시간 봉, 120분봉으로도 보았을 때 1차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다행히 이번 하락에 있어서 3%라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51선과 200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지지라인 자체는 지켜낸 흐름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지켜내면서 재반등을 만들어낸다면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상향하는 패턴이 1차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 독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월요일에 조정을 받는다, 오늘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 역시도 힘들게 올려놓은 장기 입형 라인을 단기적으로도 붕괴를 시켜버린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간 추세로 보았을 때도 장기 비평선으로 잡혀있는 200일선 라인을 힘들게 돌파를 한 뒤에 또다시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동일하게 51선 이탈을 확인하는 흐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돌파하면서 지지로 돌려놓았던 50과 200일선 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미 200일선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50선 이탈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서 월요일 시장이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아예 갭으로 뚫어버린다면 이 부분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당분간은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가 그래도 우상향 혹은 박스권 추세를 유지를 해줬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조정과 편승을 하게 된다면 항상 반도체 섹터는 변동폭 자체가 나스닥보다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커플링을 하지 않고 디커플링을 한다면 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움직임에 집중을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한 지지라인, 장기이평 라인 이탈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1차적으로 330달러 라인에서 지지가 1차로 한번 나왔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예요? 반등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서 강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조금 올라가다가 위쪽에 있는 400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의 4%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매수 포인트로 잡기보다는 200일선 라인이 있는 2차 지지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이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결국 심리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차 지지라인인 330 라인을 만약에 강하게 월요일에 뚫어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조정이 2차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월요일인 오늘 이 주요한 지지라인들이 유지되는지, 주요 지수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51선, 그쵸? 51선과 이격도를 벌려가는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섹터라고 했을 때도 51선과 단기 120분봉상의 장기 이평을 이탈하는지 부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0선은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200일선이 아닌 기존에 잡혀있는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지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가 잡히긴 했지만 매수 기회로 보기는 어렵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절반 정도의 위치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신고가를 쓰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1차적인 움직임 이후에 나오는 2차적인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반등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어서 월요일에 이 반등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혹은 오히려 이 아랫꼬리 부분까지 이탈을 해버리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봉이 더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1차적으로는 51선 라인인 80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아예 하방을 강하게 내리꽂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뷰로 투자하기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래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뷰 자체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수록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비하면서 1차적으로 아랫꼬리 부분을 지켜주는지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진폭을 줄여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매수 기회로 보기보다는 관망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전과는 달라진 종목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소형주 혹은 기대 성장주로서 미래 가치를 담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잠겨있던 물량을 돌파를 했고 이후에 무섭게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무거워질 수가 있고, 그 무거워지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향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게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변동성 자체는 어디서 높아지는 거냐면 주요한 매물대들이 잡혀있는 이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처럼 어느 지지라인에서 매수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관망을 하시거나 혹은 보유를 오랫동안 하실 계획이라면 쉽게 추가 매수를 결정하지는 않는 전략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OXL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원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의 움직임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비록 51선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간으로 고점 추세가 잡혀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추세 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파동의 움직임 자체가 완벽하게 우하향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100달러 라인 인근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 패턴이 잡힌 상황에서는 쉽게 매수 결정을 하지 마시고 반도체의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인만큼 세배 레버리지 투자에도, 왜냐하면 세배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추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빠르고 강한 추세가 잡혔을 때 돈을 빠르게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우하향 할 때라던가 박스권이 잡혔을 때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꼭 해주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주실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전반적인 종목과 지수에 대해서 금요일에 발생했던 하락에 대한 의미를 분석을 해드렸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